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입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된 2025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중국은 부동산과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죠. 이와 관련되어서 중국 제조기업들은 제품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을 적극 확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특히 동남아시아, 아세안에 대한 수출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2024년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7.21% 증가한 25조 4,500억 위안, 미국 달러로 하면은 3조 4,600억 달러로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5조 위안을 돌파를 했고요. 이는 중국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액수입니다. 직물과 신발 등 소액 품목의 수출뿐 아니라 고가 품목 수출도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특히 중국의 신수출 트리오라고 불리는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등의 2024년도 수출액은 1조 위안을 기록해서 10년 새 9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종종 생산 단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해서 글로벌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고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이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수출 확대에 대한 대응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서방 국가와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 돌파구를 모색을 했고요. 특히 동남아시아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요. 또 상대적으로 무역 장벽이 낮은 아세안에서 아세안 또 중국 간 FTA를 적극 활용을 해서 수출을 확대한 결과 2023년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5,2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아세안이 중국의 최대 수출 지역으로 등장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024년에는 중국의 총 수출에서 대아세안 비중은 16.4%로 2000년도에 6.9%, 2020년에 14.68%와 대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2000년대 들어 3천, 4천, 5천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세안 수출 확대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아세안 수출 확대를 정부의 산업 정책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중국 기업들의 제품 판로 개척에 따른 시장 상황의 결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세안 국가들, 즉 소비자의 측면에서는요, 저가의 중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아세안 역내 제조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으로 인해서 판매 감소가 불가피하고요, 제조업 시설 폐업하고 또 일자리 상실로 인해서 지역 전체의 생산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는요, 직물, 의류, 신발 제조업체들의 폐쇄로 인해서 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고요. 태국에서도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000개의 공장이 폐쇄되면서 5만 명 이상이 실직을 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살펴보면요. 베트남 정부는 2024년 8월 중국산 열연 코일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개시를 했고,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추가 연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부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죠, 테무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시한 미준수를 근거로 해 베트남 내 영업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는요, 철강과 가구를 포함한 58개 품목에 대해서 반우회 덤핑 부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중국산 열연 철강에 대해서는 30.9%의 관세 부과를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품질의 저가 제품 유입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2024년 7월부터 1,500바트, 미화로 약 40달러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도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정부는 2024년 7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중국산 섬유와
또 도자기 등의 품목에 대해서 최대 200%의 그 관세 부과 검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그리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서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 확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세안이 개별 회원국 차원의 대응 이외에도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들은 하면서도 국가 간 그 상이한 발전도와 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회원국 간 의견 조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그 기계류와 화학 제품 등에 대한 핵심 공급국인데요. 중국 제품에 대한 과도한 관세 부과는 결국 아세안 회원국 제조기업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 간의 대규모 무역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아세안은요,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하다는데 모든 회원국들이 예외 없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적절히 발전시킨다면 인프라 개발과 또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이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회원국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지역 차원의 조화로운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발전 격차로 인해서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한 이익도 국가마다 아주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그 반덤핑 통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재고 처리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허나 국내 산업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역 차원의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이 글로벌 공급 과잉의 희생양으로 전락할지 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회복력 있는 주자로 거듭날지는 아세안 지역 차원의 공동 협력 역량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비대한 아세안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한국이 처한 상황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유념해서 계속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늘어나는 대아세안 수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지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